이제 좀 특별한 유형 문제 좀 풀 거고요. 첫 번째로는 약수집합, 배수집합이라는 용어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마다 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AK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집합은 K의 배수들을 모두 다 집합으로 하자 얘기거든요. K가 만약에 자연수로 했을 때, 첫 번째 가장 작은 K의 배수는 K 자기 자신이 될 거고, 그 다음 누구야? 2K, 3K. 이렇게 무한집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수 K에 대한 모든 배수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를 하자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자고요. 됐니? 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AM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요. M의 모든 약수들을 M에 대한 모든 약수들을 집합을 한다라고 약수의 집합을 약수를 집합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위의 것처럼 배수들을 집합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건 표시 방법은 똑같지만 문제마다 다를 거라고요. 이해 가니? 냄새 때문에 진짜. 한 번만 더 간식 갖고 들어봐. 내가 닭을 만들어 버릴 거야. 먹지 마. 뭐 수업 몇 시간, 3시간, 4시간 하냐 지금.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제를 예시로 들 건데 일단 내용 알겠죠? 배수 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AK가 K의 모든 배수들을 원소로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로 해주면 얘가 좀 쉬울 거야. 자, A4와 A8이 있어요. 오케이? 문제입니다. A4와 A8의 교집합을 구해보자. 교집합. 그래. 그 뭐냐면 4의 모든 배수와 8의 모든 배수의 공통된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4의 배수와 8의 배수 공통된 값. 누굴까요? 정답은 A. 오, 속으면 안 되더라. A4가 아니라 A8이 됩니다. 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4의 배수랑 8의 배수 원소가 누가 더 많아? 4의 배수가 더 많죠. 숫자가 더 작은 게 배수가 더 많다고요. 4하고 8 이 수 자체가 무슨 관계예요? 약수 배수 관계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답은 A8이 될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 집합인데 얘네들의 관계에 의해서 예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두 번째는 A4와 A8의 합집합을 구하래. 뭐죠? 모든 4의 배수와 모든 8의 배수를 다 합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는 A4가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 안에는 이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8, 16, 24는 전부 다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합친다는 얘기는 얘네 이 둘의 관계가 부분집합 관계예요. 누가 더 큰 거야? A4가 더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A4가 될 거예요. 됐죠? 세 번째. A8과 A12가 있어요.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하라. 그럼 말로 바꿔봐. 8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공통된 거 구하라는 얘기죠. 8과 12의 공통된 값은 누구예요? 8과 12의 공배수가 되겠죠. 맞아? 8과 12의 공배수를 다 구하래. 그럼 8과 12의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되는데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24. 그럼 이거의 답은 얼마가 된다? A 2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배수집합 관계가 나온다면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간단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네 번째 게 좀 달라요. 뭘 구할까? A8과 A12의 합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8의 배수 전부 다, 12의 배수 전부 다를 합치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A24 맞을까요? 이상한데. 이걸 만약에 원소나일법으로 나타낸다면 8, 12, 16, 24, 그 다음에가 32,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되거든요. 맞잖아. 여기서
8, 16, 32는 8의 배수였고 12, 24, 36은 12의 배수인 거잖아. 빼먹구나. 여기 빼먹다. 24는 둘의 공통된 원소인 건 맞지만 나머지들은 한 번만 포함되는 것들인 거잖아. 이 값을 하나의 배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자, 배수 집합 관계가 나왔어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정리하는 게 좋은데 항상 간단하게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언제냐면 잘 보세요. 요 숫자가 서로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면서 합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만 안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만약에 여기는 숫자가 서로 무슨 관계면 약수배수 관계면 얘네들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 두 숫자가 약수배수 관계는 아니지만 교집합을 구할 때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데 약수배수가 아닌 관계에서 합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는 하나로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이해가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수집합 관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에서 요 한 가지를 제외한 건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만 얘는 안 된다예요. 얘는 그냥 직접 구한다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약수관계는요?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약수관계보다 배수관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약수관계일 때는 너희들이 만약에 얘네들을 따질 수 있다면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만 풀어볼 거고 약수관계인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 나왔을 때 너희들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대요. 여기서 AK는 말한 대로 이 표현법이 뭐야? AK. K의 모든 배수를 집합의 원소로 하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구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괄호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할 수 있겠죠. 교집합이죠.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인 값을 구하래요. 얘 얼마 될까요?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인 원소 누구냐고? 10의 배수죠. 따라서 이거는 A15로 바꿀 수가 있어요. 끝. 그럼 그 앞에 게 누구야? A20이고 합집합을 구하래요. 이건 더 쉬울 것 같아. 왜? 20과 10은 약수배수 관계가 맞죠? 그럼 무조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말로 해볼게요. 20의 모든 배수와 10의 모든 배수를 합치래. 누가 원소가 더 많아? A10이 많아. 얘가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A10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교집합이었다면 A20이 답이었을 거고요. 됐죠? 그럼 정답은 A10이야. 10의 배수의 원소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10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10개겠네요? 이게 끝. 됐죠? 이게 첫 번째 방법.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안부터 하나씩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처음 시작이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었어. 그럼 이거 계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되죠? 이걸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이제 이 방법 알려드리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괄호, 교집합, 합집합. 우리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분배 법칙 한번 써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분배를 먼저 해서 선생님 분배라면 계산을 총 3번 하는 거니까 더 불편한데요? 그럴 수는 있지만 계산이 가능하다면 해볼 만하다고요. 분배를 쓰시면 A20 합 A2 A20 합 A5 그리고 이것들을 뭐 하라는 얘기야? 교집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해봅시다. 합집합이에요. 20의 배수와 2의 배수를 모두 합치래. 얼마죠? A2. 20의 배수와 A5의 배수 합치래요. 근데 얘네들 서로 배수 관계니까 A5가 돼요. 그럼 A5와 A2의 교집합 구하라는 얘기죠.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인 원소를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누구야? 10의 배수.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고요.
꼭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하나씩 구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분배 법칙을 써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싶은데 느낌상 봐봐요. 얘네들의 값들이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라서 얘네들의 합집합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 자체를 계산 못해요. 얘도 계산 못해요. 얘는 된다. 얘는 된다. 얘는 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A36, A36 합이 있으니까 요거를 분배법칙으로 묶어서 A36 합 얘네들의 교집합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만 바꿀 수 있어 없어? 합집합이니까 이거 얼마로 바뀌어? 안 보여? 이거 얼마로 바뀌어? A18 맞잖아. 이거 A18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분배해가지고 다시 풀 수도 있겠죠. 이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괄호 있는 그대로 푸는 게 아니라 분배법칙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이게 배수집합 문제예요. 자, 대부분이 약수집합보다는 배수집합 위주로만 나와서 배수집합 위주로만 먼저 연습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약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건 약수집합이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죠?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부터는 응용이야. 집합기호를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합 문제가 아니고요. 방정식, 부등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합 A를 보시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가 집합 A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집합 A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 자, 이 관계식을 정리하면 얘가 얼마로 바뀌죠? 그렇지. 그럼 그거를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유한계, 무한계? 무한계. 소수, 유리수, 무리수 다 되는 거잖아. 만약에 전체 집합과 여기 내부에서 X는 정수다,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면 유한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얘는 무한계인 거라고요. 이해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데 집합 A는 이걸 만족하는 X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원리로 B집합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B집합도 이 2차 부등식의 제한 범위 안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뭘 구하래? A하고 B는 공통된 게 있대 없대? 없어. 근데 얘네들을 합치면 얘가 된대. 이건 집합기호를 사용한 것 뿐이지 사실은 그냥 부등식 문제죠. 부등식 문제는 수직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집합 A라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꽉 이렇게 된 거죠. 이게 A예요.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여기에 B를 합칠 건데 B는 A랑 공통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 B가 여기 안에 포함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으라는 얘기야. 근데 A와 B를 합치면 1부터 어디까지래? 5까지래. 5는 대신 꽉이 아니고 텅이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 다 연결되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B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텅 올라와서 텅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 빨간색 부분이 B라면 공통된 부분은 없지만 합쳤을 때는 1부터 5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됐니? 그럼 결과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얼마? 3부터 5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해를 갖도록 A, B를 구하라 는 2차 부등식 문제인 겁니다. 간단하죠? 이 정도는? 공통수학 1대 타겠잖아.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인데 집합기호로 말을 다르게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너희들이 저 집합기호로 되어 있는 수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집합은 모양이 뿐인 거고 실제적으로 얘는 2차 부등식 문제였던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공식으로는 대단한 공식은 아니고요. 공식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 정도로 보면 되겠고 공식으로는요. 집합기호 앞에 n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의미가 뭔지는 기억나시죠? 뭐지? 집합 A의 무슨 개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물어봅시다. 만약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합했을 때. 즉 그림을 그리면 A와 B.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총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A와 B의 원소를 더하면 같지 않을까요? 달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렇죠. 봐봐. 영역을 이제 나눌게. A에만 해당하는 요 영역을 1번 영역이라고 하고 B만 해당하는 영역을 2라고 하고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을 3이라고 한다면 합집합의 경우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야? 1, 2, 3을 다 모으라는 얘기예요. 합친 영역의 값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A는 누굴 말하는 거야? 1과 2를 더한 걸 말하는 거겠죠. A가 1과 3이죠.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MB는 2와 3을 더한 걸 말하는 거라고. 물어보자. 얘랑 이거 더한 거랑 같아? 다르죠. 왜? 3을 두 번 더 있잖아요. 그럼 얘의 개수가 더 많아질 거야. 만약에 집합 A, B가 서로 소야. 공통된 부분이 없어. 그러면 A, B를 더한 것과 합집합의 원소의 값은 같을 건데 공통된 부분이 있다면 이 값은 같을 수가 없어요. 뒤에서 뭘 해야 되겠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한다? 얘를 뭐한다? 얘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겠어요? 요걸 한 번은 빼. 얘가 누구야? 얘가 바로 3번인 거잖아. 어렵지 않죠? 이게 가장 기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인데 자 얘들아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고 누구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해라? 빼라. 그럼 같은 것일 거예요. 같은 공식을 순서 좌변우항으로 넘겨가지고 두 개의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쉬우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괜찮죠? 3번 때문에 그래요. 공통 부분 때문에. 얘는 쉬워. 그런데 어려운 건 집합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림을 볼게요. A, B, C. 이렇게 돼버리면 영역이 뭐냐면 여집합을 제외하고 영역이 몇 개냐면 A에만 해당하는 1번, B에만, C에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 B의 C는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4번, 5번, 6번이 있고 A, B, C 모두의 공통인 7번까지 총 7개의 영역이 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구해볼게요.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를 구하고 싶어요. 이건 숫자로 말해볼게. 1번부터 어디까지를? 7번까지를 한 번씩만 다 더하자는 얘기야. 이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죠? 졸리지? 너도 알지? 너 졸림 있는 거. 자, 물어볼게요. 그럼 A와 BC를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빼야 돼요. 뭘 빼겠어? 공통된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 빼기 A교 B 빼기 A교 C인데 이걸 중괄호로 묻자. A교 B의 공통인 부분, B교 C의 공통인 부분, A교 C의 공통인 부분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다 맞을까요?
느낌상으로는 맞잖아. 공통된 부분을 중복했으니까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저기 번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좀 달라져요. 자, NA는 몇 번 더한 거야? 무려 4개를 더한 거죠. 1, 4, 7, 6을 더한 거죠. 자, 그러면 B는 2, 4, 5, 7. 4개씩이에요. C도 4개야. 3, 5, 6, 7이야. 총 7개 해야 되는데 무려 몇 개야? 12개죠. 그럼 A 교는 얼마야? 4, 7이고요. B 교 C는 5, 7이고요. 마지막으로 AC는 6, 7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개수만 보세요. 나중에 직접 빼도 되지만 12개에서 6개 빼는 거잖아. 몇 개야? 6개. 얘 몇 개야? 그럼 뭔가가 분명히 중복을 통해서 더 빠졌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걸 찾으면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얘들아 A, B, C에 해당하는 1, 2, 3은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1, 2, 3은 한 번씩밖에 없었어요. 맞죠? 근데 4, 7, 5, 7, 6, 7 4, 5, 6, 4, 5, 6 7, 7, 7, 7, 7 다 똑같잖아. 얘 빼버릴 수 있잖아. 근데 얘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7이 3번 더했는데 3번을 빼게 되면 7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다시 여기에도 7이 있고 여기 외에 모두 다 7이 있어요. 여기도 모두 다 7이 있어요. 3번 더해줬고 3번 뺄 건데 그럼 7이 아예 카운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뭐 해줘야 돼? 7번에 해당하는 A교, B교, C를 뭐 해줘? 한 번은 더해줍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겠죠. 됐니? 이게 3개짜리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공식처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대표 문제 586번 같은 경우는 쉬워요. 원소가 2개짜리라. 조건이 전체 집합, 교집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좋겠고요. 그리고 얘도 보세요.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여 2개가 나와 있잖아. 무슨 법칙 쓰자? 드모르간의 법칙 쓰자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여 교 B여의 값은 A와 B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죠? 가장 좋은 건 벤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여기는 원소의 값은 모르지만 개수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개수를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하시면 이런 거야. 전체가 20개인데 합집합의 반대에 해당하는 게 8개란 얘기죠. 이 보라색 여집합에 해당하는 여기 몇 개란 얘기야? 이게 8개란 얘기야. 그러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수 몇 개란 얘기야? 전체가 20개니까 이게 몇 개야? 12개.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조건에 의해서 A와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다? 12개. 그럼 얘들아 교집합도 알아. 교집합이 몇 개야? 4개야.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세요. A에만 또는 B에만 이 양쪽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8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영역으로 말하면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3번인데 1과 2는 몰라. 하지만 1과 2를 더한 건 8개란 얘기인 거야. 이거 갖고 문제 풀자고. 최종 답은요. NA와 NB를 더하는 건데 NA는 1번과 3번인 거고 NB는 3번과 2번이잖아. 그럼 여기에 누구를 2번 더하면 돼? 3번을 2번 더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을 더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라고요. 당연히 가급적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구하는 값을 몇 번 영역인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몇 번과 몇 번을 말하는 건지를 찾아가면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거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거는 앞에서 봤던 문제가 좀 다른 게 원소의 개수만을 말하는 거라서 이게 원소가 요 4가 원소 4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개수 4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줘야지 실수를 안 할 거야. 오이? 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3개짜리가 또 나와요. 이거 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개수가 어느 영역을 말하는 건지 너희들이 찾다 보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3개짜리가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렵냐고 물어본다면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안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3개짜리에서 사실은 만약에 얘를 구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A, B, C의 합집합의 연소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값들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7개의 요소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자, 요소 몇 개 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있죠. 아마 네, A씨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7번과 6번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얘가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공통 영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아니, 영역이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조건이 5개니까 1, 2, 3, 4, 5, 6, 7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집합의 조건이 많으면 집합이 3개가 돼버리면 조건이 많이 주어져야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 되겠니? 이해 갔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똑같이 집합이 3개인데 조건이 한 4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바로 이거예요. 각각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한 번에 몇 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조건이 주어질 거야. 아니면 여기에서 4, 5, 6 이거의 합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를 한 번에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풀 수 있어요. 왜? 이 각각각은 모르지만 이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공식의 영역의 수만큼 조건이 다 주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하지만 요것들의 합만을 알아도 우리는 공식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집합의 연산은 사실상으로는 개념적인 부분이라든가 유형적인 부분은 기본 값들은 다 한 거고요. 이제부터 응용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 응용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좀 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에요. 끝났어요. 벌써 거의 끝나가. 근데 하나가 있어.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활용 문제.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도형의 활용은 2학년 때 더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활용 문제, 거속시, 농도 이런 거 있잖아. 그거와 비슷한 활용 문제는 집합 단원에서만 이제 유일하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는데요. 이 활용 문제가 쉬운 건 굉장히 쉬운데요. 어려운 건 꽤 어려워요. 이거는 문제가 여기 많이 없지만 나중에 좀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 한번 해볼까요? 590번 풀어봅시다. 풀어봐. 그냥 풀어봐요. 내용이 없어요. 뭐 거속시라든지 농동호시 그런 건 없어요. 풀어봐. 스티커를 찍네. 자,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닭을 키우거나 토끼를 키우거나 종류는 2개밖에 없어서 닭을 키우는 거를 집합 A라고 하고 토끼를 키우는 거를 집합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 150은 뭘 말하는 거죠? 물어볼게. 승준 이거 아니야? A는 150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50개 원소를 그렇죠. 얘들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뭐라 써줘야 돼? A의 원소의 개수가 150이라고 해줘야 돼요. 집합 A는 집합 기호를 써서 표현해줘야 돼요.
얘가 없으면 얘가 집합일 수 없는 거잖아. 두 번째 누구야? 토끼. MB는 이런 거겠죠. 각 또는이에요. 또는 이제 또는은 어떤 의미인 거죠? 둘 다 동시를 만족하는 거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합집합이 되는 거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20이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닭과 토끼 모두를 키우는 건 동시에 다 키우라는 얘기인 거죠. 집합기로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 이거 세 가지 이용해서 누구 구하라는 얘기야? A교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쉽죠? 어떻게?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얘를 빼면 교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느낌은 그냥 대충 느낌뿐이 아니라 집합적인 요소를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연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뭐야?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비슷해요. 근데 좀 어려워지면 뭐가 어려워지냐면 집합기호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나와? 그렇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상중으로 나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물어볼게.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이래요. 이게 뭘까요? 그렇지.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NA, NB, NC 조건 이미 4개 나와 있는 거죠. 합집합 A, B, C 맞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세 건 모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거가 6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조건 몇 개예요? 5개죠. 아까 말했잖아. 집합이 3개가 되려면 요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영역이 몇 개냐고. 7개란 말이야. 그 문제에서 조건이 7개가 주어져야 정상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조건이 6개 다니고 몇 개예요? 무려 5개.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다고. 그럼 뭘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 각각 영역에 대한 값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다시 문제 봐봐요. 구하라는 게 누구야? 세 권의 책 중에서 뭐? 한 권만 읽은 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누구야? 여기 보라색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면 1, 2, 3 각각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뭐만 구하면 되겠어? 1, 2, 3의 합의 개수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뺄 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활용 대단하진 않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다음 걸로 넘어가야 돼. 해볼게. 유형 17과 18인데 18을 먼저 볼게요. 이것도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가 어렵게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정한 교집합, 합집합 A, B를 개수를 구하라가 아니라 바로 이걸 구하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A, B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야. 그럼 저 문제는 어떤 그림이겠어? 여기다 쓸까? A 가입한 거, B 가입한 거. A, B 모두에 가입한 거니까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집합 개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는 이 값이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좀 유연하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를 구하라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 이해 갑니까?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집합이 3개짜리가 돼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얘들아, 그냥 값을 구하는 것도 집합이 3개가 돼버리면 어려운데 최대 최소까지 나온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거의 나오지 않아.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뭐냐면 집합 종류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유형으로 알면 문제 풀기가 좀 쉬워요. 다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합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이야. 교집합 값의 최대와
최소를 반드시 구해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그럼 뭐 하냐면 어떨 때가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가장 많이 겹쳐지는 거고 가장 적게 겹치려면 가장 적게 겹쳐지려면 얘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만 보면 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가장 적게 겹치는 경우는 A, B가 뭐 할 때예요? 아예 공통인 게 없으면 되겠죠. 아예 공통인 게 없으면 가장 적게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집합 A와 집합 B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에 가입한 수가 몇 명? 20명. NA는 20. NB는 14. 모두 가입한 교집합의 수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구하자고 나와 있네요. 조건 이게 단가요? 더 없나요? SNS, 대문자 있잖아. SNS. 저 조건 아니야? 웃기려고 한 건데 안 웃긴가 보다. 뭐가 있죠? 조건이 뭐가 있니? 수준 낮다죠 그냥. 그지? 수준이 있네. 조건 뭐 있어요? 승호야 다 이용한 거 맞아? 더 조건은 없니? 정규! 조건 더 있어 없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지. 어떤 조건 아직 사용 안 했어? 모두. 그렇지. 야, 숫자가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지. 맨 앞에 있고 잘 안 보이니까 너희도 무시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런 거 잘 찾으란 얘기야. 저 30명을 뭘 말하는 거야? 저게 뭘 말하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저게 A야 B 아니겠어요? 뭐가 아야 아는. 이걸 예로 풀면은 문제가 끝이 나요. 자, 뭐야? 만약에 얘가 이게 30인 거면 교집합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서 아니, 얘네 좀 합친 거 얼마야? 34에서 얘를 빼면 얘 얼마란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이상하죠? 이거 32가 아니야. 뭐야? 전체 집합이야. 이거 구분하는 것만 연습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 이제.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내가 여기다 이거 안 쓰고 그냥 전체 개수가 숫자만 쓸게요. 30개. 이거 숫자만 쓰지 마세요. 가지수 써주세요. 명으로 할까? 30명. 그럼 A집합 따로, B집합 따로 있는데 A집합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몇 명? 20명. 명 쓰세요. 단위 꼭 쓰세요. 이거는. B에 해당하는 거 몇 명? 14명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모두 가입한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예요.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A, B가 가장 적게 겹쳤을 때랑 가장 많이 겹쳤을 때 보면 되겠죠? 어떤 게 쉬울까? 가장 많이 겹치는 게 쉬워요. 가장 많이 겹치는 건 한 집합이 한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A하고 B가 포함 관계면 된다고. 근데 원소가 누가 더 많아? A가 많죠? 그럼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벤다이어 그림은 A 안에 B가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따라서 이게 가장 많이 포함된 거잖아. 그럼 이때의 A교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B 전체가 되겠죠. 얼마야? 14.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교비의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적게 겹치게 할게요. 가장 적은 건 사실 뭐야? 아예 분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아예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공통인 게 아예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가 20개고 여기 14개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서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교집합은 0인 거잖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유는? 전체 개수가 30개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34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최소한 몇 개는 겹쳐야 돼? 네 4개는 겹쳐야 돼요. 저게 4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럼 굳이 말하면 여기는 총 20개니까 여기 16개고 여기 10개가 되겠죠. 그럼 전체 개수가 30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4개는 겹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최소값이 바로 4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둘을 쉬워. 둘을 하나 획수에 포함시켜서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랑 최대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근데 보통 분리가 되는 경우는 서로 관계는 없어요. 문제가 안 나오거든. 조금이라도 겹칠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나올 거야. 그거의 개수만 따지면 돼요. 이해 갔죠? 얘가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은 모두 가입한 녀석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나와 있었잖아. 문제 바꿀 거야. 어떻게? A 또는 B를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합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라고? 다르게 푼다고? 아니, 얘랑 똑같이 푸는 거예요. 왜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더하고 뭐 하는 거야? A 교비의 원소의 개수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NA와 NB는 정해져 있다고. 20과 14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 이 녀석의 최대값을 빼면 합집합은 최소값이 될 거고 얘네들의 최소값을 빼면 합집합은 최대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요 값의 최대 최소를 여기서 빼버리면 합집합의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도 결국엔 누굴 구해야 되는 거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다 끝났어 이제. 새롭게 약속된 집합인데 요거 하나만 그냥 빨리 1분만 하면 끝낼게요. 집합의 연산 중에서 이름은 이미 우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다 배운 건데 정말 많이 나온 연산 집합 기호가 되거든요. 바로 이름하여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 차집합이 대칭 관계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인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얘들아 왼쪽만 말하면 얘가 누구야? A 차집합 B가 되겠죠. 오른쪽만 말하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B 차집합 A가 되는 거죠. 이 둘을 모하면 합하면 이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용어와 벤다이어그램상의 빗금친 부분을 너희들 눈으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칭 차집합은 차집합 양쪽 다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니?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데 일단 저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 차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4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얘예요. 괜찮아? 이걸 보는 순간 너희들이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합집합에서 빼요. 누구를? 공통된 부분을 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칭 차집합이에요. 합집합에서 공통된 부분을 뺍니다. 이게 두 번째로 표현이 많이 되는 대칭 차집합이에요. 얘랑 얘랑 뭐 한 거야? 완전히 같은 거. 됐어요? 오케이? 이걸 먹어 또 몇 개가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이것만 2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에서 얘를 뺀다. 이걸 보는 순간 너희들 뭐라고 알아야 돼? 대칭 차집합 말하는 거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거를 문제마다 달라요. 얘는 세모라는 연산기를 썼지만 어떨 때는 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동그라미 2개를 쓰기도 하고 그 마음이야. 문제에서. 이거는 이 기호는 이 문제 내에서만 약속된 값인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수식을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 그럼 벤다이어그램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1번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2번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너희들이 계산할 때는 무조건 2번. 공통된 거에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문제에서 이 세모라는 연산기호가 대칭 차집합을 말한다면 AB의 대칭 차집합과 BA의 대칭 차집합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그럼 끝인 거야.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뭐야?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대칭 차집합은 얘가 되냐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라고? 계산은 뭐라 그랬어?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무엇에서?
합집합에서 뭐 하라고? 앞에 거와 뒤에 거에 교집합을 빼라고요. 근데 이거 교집합이 얼마야? 없죠, 얘는. 합집합 얼마야? 전체죠? 전체에서 차집합 빼면. 전체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 86쪽 577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뭐라고 했죠, 지금? 89예요. 얘들아, 93쪽 628까지 푸세요. 고난도 실력 엄만 빼고. 90 몇이요? 봐봐, 600, 너는 숙제 체크도 안 하냐, 이 자식아? 뭘, 그렇게 어디까지인데? 그 고은사님 분이 빼고 뭘, 개같은 하고 있어, 진짜. 92쪽이요. 628번까지요. 128번. 628번까지입니다. 578부터 628번까지 50문제예요. 알겠어? 자, 오늘 숙제 안 해놓은 사람들은 다음 주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조건 뭐야? 남아서 하시고, 오늘 숙제도 안 해온 사람들은 무조건 자녀 공부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끝.